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광주 사태, 일명 반란의 도시 13번째 이야기에 이어서 14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신 언론인 죽인다는 협박 전화에 놀라서 예비군 대대로 피신 온 지 4일째가 되는 80년 5월 23일 영산강 물줄기가 흐르는 저편에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부대 장병들은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어제 부대 앞 200여 미터 근접한 흥룡부락, 어구, 고압 철탑 주변까지 몰려온 무장 폭도의 부대 공격을 저지하려고 진화군 300명의 병력을 밤새 헬기로 지원받았다는 소문을 퍼뜨린 이후 읍내가 술렁거리고 영암을 비롯한 서남부 7개 지역 무장 시민군들이 나주로 집결한다는 소식과 함께 주민 대표들이 협상안을 의논하려고 부대 방문을 약속한 날이 23일이었습니다. 내일 주민 대표들이 부대를 방문하기 전에 나는 대대장을 비롯해서 5명이 한자리에 모여 300명의 진화군이 부대에 공수된 사실을 믿도록 위장하자는 이른바 작전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교육장교와 인사장교인 김중희와 강중희 두 장교가 중화기인 MU-60 기관총을 정문에 배치하고 19일 오후 3시 나주 예비군 대대 무기고에서 피탈된 MU-60 중화기가 지금 전남 도청 정문 앞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화기로 지원을 받은 이 중화기를 부대 정문에 배치하고 현역병과 방위, 예비군들로 담장 철조망 사이에 1m 간격으로 거총 자세로 상체만 보이도록 담벼락에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방문 시간 이전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방위병과 예비군들은 처음 겪어보는 위장술이지만 모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대대장은 위기 상황에서 민첩하게 대처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부대 절대 사수라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4-5명씩 교대로 취사장을 오가며 식사를 하도록 했고 60명의 병력으로 300명의 병력으로 위장을 하다 보니 부대 정문 부럭 담장에 3m와 5m 간격으로 예비군과 방위병 40여 명을 1m 간격으로 거총 자세를 취하고 상체만 보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인 낮 1시 50분쯤 주민 대표 일행 5명이 만일을 모르니까 군청 내무과장을 앞세우고 불악 앞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대대장의 두 손을 꼭 쥐고 주민 대표들에게 부대 주변 경계 모습만 보인 후 시민군들이 탈취한 무기들을 자진 반납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아무런 처벌도 없다는 책임자의 확인으로 끝내라는 당부와 함께 내무반으로 피하려고 하자 그는 함께 주민 대표들을 만나자고 하더군요. 나는 방문객들이 고향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알려진다면 300명 진압군 공수설이 거짓으로 드러날 것 같아서 내무반으로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텅 빈 내무반 침상에 걸터앉아 깊은 상념에 빠져 있으면서 제발 수습을 위해서 찾아온 주민 대표들이 부대에 300명 지원서를 믿고 총기 회수에 앞장서 주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서령 협상 대표들 가운데 진압군의 현장 투입 여부를 확인하려는 염탐꾼이 있다 하더라도 저들이 시민군을 자칭하고 무기고를 털고 나주를 치안부재 상태로 만든 폭도임을 인식했기에 총기류들을 회수하는 데 우선해야 했던 것입니다. 철통같이 부대로 보이게 해서 속아주기만을 바랬습니다. 10여 분이 흐르고 당번병이 주민 대표들이 떠났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대대장의 밝은 모습에서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된 느낌이 들더군요. 부대 정문 앞에서 이루어진 수습 대책회의는 첫째, 시위대가 탈취한 총기류를 주민들에게 자진 반환하고 고향으로 가도록 했고 그들이 귀향할 퇴로를 나주 목포간 도로로 제한했으며 나주 영산포간 도로는 진압군이 차단한다는 조건과 함께 24시간 시한부로 24일 오전 10시 이후 시위대가 철수하지 않을 경우 진압군은 불가피 읍내로 투입한다. 진압군이 읍내로 진입하는 도중에 저항하는 자는 구금 체포되며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5분간의 협의한 조건을 구두로 체결한 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민 대표들은 300명으로 위장한 부대 병력을 믿고 무기 회수에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 부대를 떠났습니다. 주민들이 돌아간 후 대대장은 피해를 느낀다며 어두운 표정으로 넋더리를 하더군요. 아무리 계엄령하에 혼란의 전국이지만 저들도 우리의 형제들인데 위장술까지 보였던 잠시 전의 일들을 못내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대표들이 부대를 떠난 지 1시간쯤 지나고 또 불길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계엄군 진압부대가 읍내 진입설이 알려지자 시민군의 차량들이 읍내로 속속 집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압군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며 특공대까지 조직한다는 급보가 유선을 타고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은 나주 읍내에서 4km 떨어진 나주배의 주산지인 금천면 삼거리 과수원 야산에서 그 과수원 야산이 43년 후 지금 남양우유 나주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야산에서 자칭 무장 시민군들이 특공대를 조직하고 사격 훈련을 한다는 소식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월남전을 경험한 이후로 300명 진압군 공수의 위장수를 내무과장에 흘린 것이 불씨가 되자 호해가 앞서기도 했습니다. 이때 읍내 예비군 이중대장인 예비역대의 나모 후배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목포 지역 무장시위대가 영산포 삼거리 구진포 쪽에서 수십 대의 무장 차량들이 서남부 영암, 강진, 해남 등 시민군들과 합류해서 나주 진입을 위해 영산포 역전 광장에 직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압군 출동 엄포로 무기 회수를 꾀하려던 계획이 오히려 불씨를 당긴 듯 했습니다. 영산포 삼거리에 집결한 차량들은 영암, 강진 부대 표지판을 부착하고 간간히 해남 진도 차량까지 눈에 띄며 나주에서 탈취된 총기류가 서남부 전 지역으로 운반된 모양입니다. 이곳에서 집결하는 무장 차량들의 광주 진입을 차단하는 길만이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대대장과 함께 읍내 도로망 지도를 펼쳐들었습니다. 신의주 1호선 국도가 부대 정문 쪽 1km 지점이고 도로변에 나주 전신 전화국 4층 건물과 읍내 방향 200m 지점이 바로 호남 비료공장입니다. 이 호남 비료공장은 79년 11.6 김재규의 총탄에 서거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천남 농민들을 위해서 충주 비료공장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준 호남 비료공장입니다. 이 비료공장 앞이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이 비료공장 앞에 얼마 못 가서 나주 읍내 중심가에 도달하며 이 비료공장의 호남 비료공장 사장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총탄을 날려서 박정희 대통령을 서거케 한 김재규가 호남 비료공장 사장으로 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14회를 마치고 다음은 15번째 이야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